적금하는 청년이라면 정부가 돈 퍼주는 통장부터 만드세요. 일반 적금보다 이율도 높고 오래 지나면 없어지는 상품도 있거든요. 혜택과 조건 그리고 얼마 넣을지까지 정리해서 3가지 상품 추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건 조건이 너무 복잡해 하고 그냥 나가시려는 분들, 잠시만요. 제 영상 댓글에도 저 이런 상황인데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땀 한 땀 다 정리해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료로 내 조건에 맞는 정책금융 상품들 결과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먼저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한 상품 청년 도약 계좌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상품은 최대 9.5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최저금리도 5.31%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다른 정책금융 상품보다는 조건도 훨씬 널널한 편이에요. 이렇게 혜택이 큰 이유는 바로 높은 금리와 세금 혜택 때문이에요. 비과세 같은 복잡한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반 적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왔어요. 청년도약 계좌는 기본금리만 해도 5.31%고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같은 간단한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6.5%까지 올라가요. 가입만 된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이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소득 구간이 낮으면 여기에 추가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혜택은 정부 지원금인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작년 소득이랑 내가 매달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혜택 구조만 먼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4,800만 원일 때는 매달 6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22,000원을 얹어주고요. 70만 원을 넣으면 25,000원을 얹어줘요. 일정한 비율로 주는 게 아니라 납입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3,600만 원이라면 같은 70만 원을 넣었을 때 29,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다 보니 얼마를 넣는 게 가장 유리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보다 높은 금리의 적금을 찾기 어렵다 이러시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장 우선순위로 가득 채워넣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달 70만 원을 넣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총 급여액이 6천만 원 이하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70만 원을 넣다가 중간에 쉬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일정 금액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작년 소득이 3,600만 원일 때 50만 원씩 꾸준히 3달을 넣으면 23,000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총 69,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70만 원씩 2달, 10만 원 한 달 이렇게 넣는다면 29,000원 2번, 4,600원 한 번을 받아서 총 62,6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자유적금이긴 하지만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넣는 게 지원금을 받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추천은 여유가 된다면 70만 원 납입, 부담이 된다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일정 금액 납입하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요. 군 복무를 하셨다면 복무기간만큼 가입 가능한 나이가 늘어나요. 그리고 소득 조건도 있는데요.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해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비교해야 되고요. 이 기준도 표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추가로 가입을 망설이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만기 5년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까지만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8월 22일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도 이 적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만기 후에 갈아타는 건 가능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만기 종료 후에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기사들을 좀 살펴보니까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대일 채용공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1에서 3년짜리 단기 상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소득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따져보고 싶은 분들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교하시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상품은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꼭 만드세요. 이 상품도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원래 청약통장으로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여기에 더해서 최대 4.5%의 금리 혜택, 최저 2.2%의 주택담보대출 연계까지 두 가지 혜택이 추가돼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금 혜택까지 받게 되면 최대 5.3%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 부분들은 추가로 조건들이 더 있어요. 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다음에 연계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6억 이하 주택에 한해서 최대 4억 원까지 최저 연 2.4%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연결된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고민되는 부분은 청약 통장에 얼마 넣을지일 텐데요. 청약 점수만 본다면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작년 말에 제도가 개편되면서 예전에 1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이제 25만 원이 기준이 됐거든요. 하지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럴 때는 2만 원부터라도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아요. 다만 이렇게 하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불리하지 않지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때는 꽤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예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군 복무하셨다면 복무기간만큼 가입 가능한 나이가 늘어나요. 소득은 작년 기준으로 연 5천만 원 이하면 되는데요. 직전 연도 소득이 없더라도 올해 근로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은행으로 추가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건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정리해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점수 쌓기, 금리 혜택, 대출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상품은 바로 내일채움 공제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이 매달 10만 원을 내면 기업이 24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줘서 3년 뒤에 최소 1224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최소 금액이고 회사와 협의하면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조건은 중소기업에 3년 동안 재직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이직하면 기업이 내준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좋은 소식은 올해 9월부터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모든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8월부터는 서울형 청년 이용 공제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것도 비슷한 구조인데요. 여러분이 매달 10만 원을 내면 기업, 서울시, 정부가 각각 8만 원씩 총 24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그래서 내일채움 공제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모으면 1224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만 19에서 39세 청년 중 올해 서울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까 조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책 상품들 혜택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알아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복지로 같은 기존 서비스들을 저도 써보니까 추천해준 상품을 막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처음부터 다시 알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훨씬 정확하고 추가로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항목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저축지원금 상품 10개, 대출 17개 상품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서 넣었고 제가 개발을 모르기 때문에 노코드2를 공부하고 외주업체 10군데 넘게 컨택해서 만든 서비스거든요. 처음 하는 일들이라 이게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고민을 좀 제대로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유튜브라 직접 링크 드리기 어려워서 고정 댓글에 있는 걸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바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써보시고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또 반영해 볼게요. 채널을 통해서도 금융 팁도 종종 공유 드릴 테니까 친구 유지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한테 맞는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